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신고가 랠리는 또 끊겼는데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고밸류에이션 업종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AI 반도체와 연동된 전력이라든지 네.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했고요. 특히 S&P 500의 그 500개 종목 중에 네. 이렇게 따져보면 상승 종목이 한 400개 가까이 되고요. 하락 종목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그렇네요. AI 반도체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체감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들 하나씩 뜯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밤사이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이 주목을 받았죠. 28일에서 29일 개최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쯤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뭐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이제 8월 12일 날 종료 예정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품목별 그렇죠. 관세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협상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또 보면 EU 쪽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 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중국과 EU, 그다음에 인도, 또 그다음에 한 단계 조금 낮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지금 보면 EU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30% 지금 관세를 부과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EU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보호복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경제 보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는데 그렇죠. 또 가장 강력한 그 적대 국가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관세 협상을 했는데 기존의 20%에서 19%로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에서 19%로 낮아졌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 물론 교역량이 적은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과 똑같이 25%를 부과받고 있는데 20% 이하로 내리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사실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관세 협상이 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밤사이 전해진 또 다른 소식, AI주들의 투자 심리가 대체로 부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슈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것도 이 요인일 것 같은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서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연도 지연이지만 지금 갈등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게이트면 기존의 그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와 같이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AI 데이터 건설 부지서부터 뭐 앞으로 여러 가지 핵심 그 사업에 진행되는 데 대해서 지금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대규모 해킹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이 해킹
공격을 받는 예.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중국 해커들이 쉐어포인트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킹의 요인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특히 쉐어포인트가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라든지 또는 팀즈 등과 연동이 돼서 전체 네트워크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안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해킹 대란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의 후원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장중에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차트를 한번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지금 528달러인가요? 이게 이제 신고가인데 지금 오늘 종가는 506달러 정도로 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 단기 고점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죠? 이제 이게 그 온라인 부동산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 지금 이번 달 동안에만 500%가 급등했어요. 500%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주 동안에 보면 역시 한 주 동안에 거의 3배가 급등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밈주식 트레이드 광풍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도 밈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실질 가치나 펀더멘탈하고는 예. 무관한 상태고요. 원래 밈 주식 하면은 뭐 AMC 엔터테인먼트나 네. 뭐 예전에 뭐 게임스톱 게임스탑 같은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있었죠. 2021년도에 그 예. 밈주식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단기 예. 매매를 하는 걸 이제 밈주식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부활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앞으로의 성장 가치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올릴 주식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주가도 뭐 지금 3달러, 뭐 5달러 미만 이런 저가주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실감이 나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1달러가 채 안 되는 주식이 단기간에 5달러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급등한 다음에 다행히도 오늘은 이제 장중에 시초가 부근에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종가 부근에서는 하락폭이 커지면서 14% 정도 시간에까지 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밈주식들이 급등하는 사태가 오면 예. 시장의 질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개인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제가 특징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네. 영역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게임스톱 사태 때도 이게 뭐 투기 광풍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DJT라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이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주식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최대 주주이기도 예. 하고요. 장남이 이제 뭐 사실상 운영을 예.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뭔가 우리 상식 차원에서 네.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참 뭔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는데요. CNBC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보유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억 달러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자산 전체 유동자산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거를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그동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또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도, 법안까지 예.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대통령 일가는 이 DJT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또, 매집하고 예.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익과 그의 정치적인 전력이 부패에 무르익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트럼프 이제 임기가 2027년 초가 되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레임덕이 온다고 하면 사실 이 DJT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들 보면 서클은 급락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주로서 이제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나 로빈훗은 하락은 했지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이렇게 해서 코인 관련주들의 현황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 얘기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떨어진 이후에 11만 9천 달러에서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횡보 흐름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12만 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선 제가 볼 땐 저는 예.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지금 볼 때는 12만 3천 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 관련 법안 중에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예. 투자자들의 단기 차익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12만 3천 달러를 곧바로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12만 달러나 12만 달러 이하 뭐 11만 8천 크게 떨어질 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에서 좀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숨고르기 양상을 장세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되면 신고가 돌파에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업은 노스룹 그루만이라는 기업입니다.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관련 네. 소식도 같이 전해주시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노스롭 그루만은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서 급등했는데 반대로 로키드 마틴은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 업체인데요. 이제 주가는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의 경우는 지금 매출이 뭐 10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올랐고, 그다음에 EPS가 28%나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까지도 이제 높여 잡으면서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570달러, 또 RBC는 60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564달러네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갭상승한 걸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567달러 찍었는데요. 지금 주봉상이나 또 월봉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수주 잔고가 897억 달러.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중동 분쟁도 역시 장기화되면서 맞습니다. 이 방산 업체들 중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4억 2천만 달러, 2,500만 달러로 30% 이상 급증했다는 거.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4% 급증을 했는데 지금 노스롭 그루만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로키드 마틴 한번 주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사이 로키드 마틴이 맞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산주 투자하실 때도 예. 무작정 방산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키드 마틴 주가를 차트 지금 준비됐어요.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급락하는 모습인데 급락하는데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네. 수가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지되는 선을 깨고 내려가서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노스롭 그루만과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도 다 같은 방산주가 아니네. 옥석 가리게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